알면 할수록 재밌는 우리 생활 속 다양한 빅데이터 이야기, 빅데이터 탐구생활. 빅데이터 탐구생활 서수민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리포터 서수민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죠? 오늘은 8월의 교통사고입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제보해 주신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챗 GPT를 통해 분석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매달 구군별로 비교를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챗 GPT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주셨네요. 자, 그럼 먼저 우리 통신원분들께서 전해주신 교통제보 정보부터 분석해 볼까요? 네, 우선 지난 8월에 방송국으로 들어온 사고 제보 건수는 561건이 넘었습니다. 여기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도로 3곳을 뽑아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가장 사고가 많이 발생한 도로는 산업로입니다. 산업로에서는 18건이 발생했는데요. 5월에 북구 교통사고에서도 사고 다발 지역으로 소개가 된 적이 있죠. 챗 GPT가 산업로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분석하면서 동시에 대형 트럭의 통행량이 많고 출퇴근 차량 밀집 영향의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확실히 지난 북구 사고 분석 때와 같은 이유인 것 같죠. 네. 제 생각보다 이 챗 GPT가 정말 분석을 잘하는 것 같은데 산업로가 출퇴근 시간대에 특히 이동량이 정말 많잖아요. 맞습니다. 최근에도 북구 산업로와 연결된 아산로 램프 구간에서 불법 주정 차량이 늘어나면서 교통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이 램프를 진입하면 속도를 급격하게 줄여야 하는데 좁은 차로와 커브 구간이 연속돼 있는 상황이라 시야 확보도 어려워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간과 관련해서는 북구에서도 민원이 하루에 10건씩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오전과 오후에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요. 곧 노란 실선 부근에 차선 규제봉을 설치해서 불법 주차를 막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8월 산업로의 교통사고 시간대와 또 요일별 패턴까지 분석을 했었다고요? 맞습니다. 평일, 특히 수요일과 금요일에 사고가 집중됐고요. 출퇴근 시간대 모두 사고 다발 비율이 높습니다. 울산은 퇴근이 오후 3시부터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 보니 여기서 말하는 퇴근 시간은 오후 3시부터 7시까지인데요. 결국 산업로의 도로 길이가 긴 만큼 사고도 많이 발생하겠지만 산업로로 유입되는 각 구간에서도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더 자세한 내용을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 타스를 통해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더 세부적인 교통 상황 확인이 가능하군요. 네, 타스에 의하면 경제진흥원부터 명촌교 북단교차로까지 일일 교통량이 약 9만 7천 대라고 하는데요. 다른 도로에 비해 월등하게 교통량이 많은 만큼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촌 정문 앞 교차로에서 현대차 방면의 도로 혼잡이 울산에서 가장 심하다고 확인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효율적인 도로 체계와 신호 체계가 도입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사고 다발 도로를 알아봐야 하는데 그 전에 지금 TVN 긴급 교통제보 있어서 먼저 전해드릴게요. 방어진 순환도로 성내 삼거리에서 남목 방향이고요. 성내 삼거리를 500m 정도 지난 지점 1차로에 승용차 3중 추돌 사고가 있습니다. 이 구간 조금 더 지난 지점에는 공사도 하고 있어서 위험하니까 각별히 더 조심해 지나셔야겠습니다. 김진성 통신원 제보고요. 제보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빅데이터 탐구생활 이어갈 텐데요. 자, 두 번째 사고 다발 도로는 어디죠? 바로 번영로입니다. 사고는 총 15건 발생했는데요. 참고로 중복사고는 제외했지만 어떻게 신고하셨냐에 따라 사고 건수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번영로는 7월의 교통사고 다발 지역으로도 꼽혔던 곳인데 계속 사고가 줄지 않고 있네요. 맞습니다. 번영로는 남구에서 제일 사고가 빈번해서 교통사고 개선 사업을 진행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지난 8월에도 교통사고가 줄지 않은 모습입니다. 상습 정체 구간이다 보니 이동량이 많은 게 주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그만큼 넓지만 이 구간 역시 상대적으로 퇴근 시간대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요. 평일에 전반적으로 요일에 상관없이 고르게 사고가 분포돼 있습니다. 특히 병목 구간 영향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분석이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번영로를 지나서 울산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울산 도시철도 1호선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서 현재 건설 사업자 선정이 진행 중이죠. 2029년도 초 개통을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1호선이 가로축을 담당한다면 2호선은 번영로를 따라 세로축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국토교통부 투자심사를 통과한 상태고요. 예비 타당성 조사를 11월에 다시 도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번영로를 따라서 2호선이 개통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사고가 이렇게 또 많이 발생한다는 건 이동량이 많다는 의미고 그렇다면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개통까지는 꽤 진통이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북울산역을 기점으로 북구 진장 유통단지와 중구 번영로를 지나 남구 야음사거리까지 13.55km 구간 정거장 14곳을 설치할 예정인데요. 지난해 8월 2호선에 예타 탈락이 있었지만 7월에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울산의 도시철도 1, 2호선과 광역철도를 연계해서 도시 내부와 광역권 이동 수요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투자 심사가 통과된 걸로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시민 여러분들은 도시철도 1, 2호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쭤봤는데요. 함께 듣고 오시죠. 한 번씩 그냥 신호 많이 걸리거나 그러면 이제 시간이 너무 걸려서 좀 불편했던 적이 있어요. 이런 거 생기면은 버스보다 편할 것 같고 좀 더 환경을 좀 더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질 것 같고 이 부산이라던가 뭐 이런 근접 도시하고도 이동도 편할 것 같고 그러니까 차 밀리거나 뭐 이런 거 많이 해소될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기대들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네. 네, 이렇게 번영로의 도시철도 설치가 이루어지기까지 뭐 많은 시간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설치가 된다면 사고도 많이 줄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사고 다발 지역 3위 알려주시죠. 마지막으로 사고 빈도가 높은 도로는 삼산로입니다. 삼산로는 하루 평균 5만 4천여 대가 지나는데요. 이동량이 많다 보니 상습 정체 구간이 많고요. 특히 공업탑 로터리와 연결돼서 회전 교차로에 영향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삼산로도 다른 시간대보다 퇴근 시간대에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보다 평일에 사고 비율이 높은데요. 이 삼산로는 도시철도 1호선이 경유할 지역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업탑 로터리 평면화 등 예정된 공사들이 많습니다. 모쪼록 계속 꼽히는 사고다발 지역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서 항상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한 주 동안 우리 또 서수민 캐스터 고생 많았어요. MC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에는 뭐 하세요? 주말에요? 저 동생들이 놀러와서 이번에 울산에서 축제가 있거든요. 토요일에. 비축제를 갈 예정입니다. 좀 알차게 보내시네요. 네, 그럼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함께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수민 리포터였고요.